아니, 내신을 버린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18학번에 다니는 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19학번 두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체능 입시에 대한 꿀팁을 드리고자 게스트분들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들어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유리학과 19학번 재학 중인 훈이 친구 권혜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연세대학교 작곡과 1호학번 부연구TV 멤버였던 조이라고 합니다. 조이라는 이름을 안녕하십니까. 그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야, 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커뮤니티랑 인스타 댓글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이 은미체 이제 그런 전공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 실기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재학 중인 분들 모셔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정시로 들었는데 이게 전형이 약간 신기한 게 수능 성적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실기도 들어가고 또 면접도 보고 또 내신도 엄청 조금 들어가요. 수능 성적이 1, 2, 1, 1, 4 하고 한국사 1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실기는 저희가 기초실기도 보고 전공실기라는 것도 저희 때는 있었는데 지금 체교는 기초실기밖에 안 봐요. 기초실기는 100점 만점에 79점으로 엄청 낮은 거예요. 전공실기를 제가 수영 선출이니까 점수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아마 엄청 잘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미술대학 학생부 전학 전형으로 들어왔는데 1차는 성적으로 갈려버리고 2차에 미술활동 보고서 수능을 보고 나서 3차에 면접과 드로잉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1, 2, 1, 2, 1로 받아서 합격을 했고요. 실기 점수는 정확하게 매겨지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학원에서 전국 연합으로 치러지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A권대로 참가자의 한 15% 정도 15%? 받을 수 있고 건국대학교 실기대회에서는 특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19학년도 수능 정시에 응시해서 정시 플러스 이제 실기를 쳐서 수능 등급은 1, 2, 1, 2고 실기는 소프트볼 7감 그리고 농구 레이업 1감 해서 총 8감 했습니다. 내신은 왜 또 물으시는 거죠? 네, 6.9입니다. 정시로 입학을 했고 제 수능 성적은 영어는 1, 국어는 3, 그다음에 수학, 과학 뭐 이런 사탐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주 저조합니다. 보통 들어온 친구들의 평균적인 성적은 한 2, 3. 내신은 저는 아예 안 챙겼습니다. 실기는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작곡가니까 작곡을 보겠죠. 모티브를 발전시켜서 ABA 형식의 곡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피아노 10월, 11월쯤에 지정곡이 나와요. 그러면 지정곡을 3개월 동안 아주 빡시게 연습해서 입시날 치면 되고요. 그리고 청음이라고 음을 듣고 받아 적는 게 있어요. 이성은 2개 한꺼번에, 사성은 4개를 한꺼번에 치는 거 있죠. 3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수능 성적이 대학의 이름을 결정하고 그리고 실기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공부는 그냥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100%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운동을 이게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을 엄청 쪼개서 한 편이에요. 공부를 하다가 밤에 헬스장에 가서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제가 혼자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독서실 와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짬짬이 운동을 되게 했습니다. 시즌이라고 하죠. 저희가 수능이 끝난 이후부터 2월 중반까지 주로 실기만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시즌에만 운동을 하고 수능 성적을 많이 올려놓는 게 어쨌든 대학을 가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실기는 필요할 때 시즌 때만 딱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수능 공부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와 실기의 비중은 3월부터 5월까지 실기대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기간이에요. 그때는 실기 비중을 조금 늘려서 공부는 60, 실기는 40 정도로 유지를 했고 제가 실기대회에서 특선을 받았잖아요. 한 8월 정도까지는 공부 90, 실기 10 정도로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공부 70, 실기 30 정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끝났으면 이제 남는 건 수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 100으로 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끝나고는 당연히 훈이랑 똑같이 저도 실기장에 가서 터덜터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희는 과목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분배가 너무너무 중요했거든요. 학기 중에는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과목들을 최대한 끝내자. 화성학 이런 거 공부하는 거나
공부는 확실하게 학교 이외의 곳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이제 연습실로 갈 수 있잖아요. 피아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소리를 듣고 확인해야 되는 거나 피아노 연습하는 거. 장소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네. 내신을 저 같은 경우는 버렸지만 저는 내신 때문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내신은 일단 챙기긴 해야 돼요. 하지만 정말 내가 이건 내 수능에 도움이 안 될 정도로 나는 이걸 캐리를 못하겠다. 그러면 저는 전략적으로 버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챙길 수 있으면 꼭 챙겨야 돼요. 일단은 입시 요강을 잘 읽어보시는 게 저는 사실 수학, 과학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났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저는 용기가 필요한 거 아시죠? 아니, 내신을 버린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신 버리는 거에 100% 반대를 합니다. 체육교육과는 대부분 정시거든요. 수시가 아예 없어요. 내신을 챙긴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내신 공부는 수능 공부일 수밖에 없어요. 내신을 안 챙긴다고 그때 수능 공부도 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다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내신 공부할 때 내신 공부 집중 빡 하고 수능 나중에 또 공부할 때 수능 공부 빡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든지 열심히 차곡차곡 쌓으시다 보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의 경우에는 수시 전형이 거의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가시고 싶으시면 어느 정도 한 3등급 정도는 유지를 하셔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쓰실 수가 있으세요. 제 친구들, 미술하는 친구들 많을 거 아니에요? 4등급도 안 돼서 후회하는 경우가 진짜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내신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체육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그냥 다른 학과랑 똑같이 들어가요. 뭐 수학을 안 보는 학과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수학을 하면은 그만큼 이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 수학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국어, 영어, 사탐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학을 하면 만약에 국어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수학 점수가 더 좋다. 이러면 수학으로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수학을 놓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했으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졌을 것 같은데 공대 쪽에 뭔가 기계 메커니즘 같은 것도 배워서 디자인과 접목을 시키고 싶은데 그런 걸 해볼 수가 없으니까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일단 체대는 선출만 가는 거는 아니에요. 저 동기들을 생각해보면 한 열에 7, 8은 비선출이거든요. 그냥 스포츠 쪽에 관심이 있어서 온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그냥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해야죠. 그럼요. 어떡하겠어요. 하고 싶으면 해야죠. 선수를 하던 애들은 우리보다 공부를 더 안 한 대신에 운동을 훨씬 많이 했으니 실기에선 당연히 유리할 거예요. 근데 일반 학생들이 또 유리한 점이 뭐냐면 걔네는 운동을 안 한 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동등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 친구들은 대부분 수시로 뽑히고 저희 같은 일반 학생은 정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보고 들어오는 실기는 일반 학생들이 충분히 배우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런 감점 폭을 가지고 실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대는 네. 예고 출신이 유리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예고에서는 워낙 소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실력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력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는 건 그냥 어쨌거나 잘 그리면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다만 홍대 같은 경우는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생활기록부에 미술 관련된 활동이 되게 많아야지 좀 유리한 전형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뭐 자기가 자율활동 동아리 이런 걸 자기가 개설을 해서 열심히 하시면 저처럼 갈 수 있습니다. 작곡과는 인문계 출신이 훨씬 많아요. 근데 또 다른 과들,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이런 과들은 예고 출신이 현저하게 많아요. 근데 예고에 갔다고 뭔가 환경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물론 연습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또 작곡은 책상 앞에서 하는 것도 되게 많아서 결론은 과마다 다른데 일단 작곡과는 인문계 학교 비율이 훨씬 높다. 그냥 저는 계속 저의 약점을
좀 더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식으로 꾸준히 공부건 그림이건 꾸준히 그냥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성적과 실력이 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 슬럼프는 극복을 하고 저절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체육이라는 게 사실 그 딱 타이머 딱 쟀을 때 기록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조바심을 내고 다치기도 할 텐데 저는 그런 기록들 하나하나에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슬럼프가 워낙 기록이 늘지 않을 때 그냥 그 다음 걸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파서 특히 쉴 때 체대생들 많이 다치잖아요. 그때 놀지 마세요. 나 아프니까 쉬어야지. 내가 아프지 않을 때 다른 부위, 다른 안 아픈 부위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했던 거 영상 찍어서 리마인드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하다 보면 그냥 슬럼프는 없어져요. 지나갑니다. 이게 슬럼프는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엄청 길어요. 근데 그 슬럼프에 극복하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니까 그냥 나는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은 극복하실 거예요. 슬럼프가 약간 저는 이게 계단식이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오르면 팍 오르고 또 이렇게 쭉 가다가 팍 오르고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가로선일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가로선일 때는 입시 말고 좀 음악으로 접근을 해봐라. 입시지만 어쨌든 예술이잖아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쓰면은 재밌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시적으로 예술가가 됐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은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체대는 그리고 엄청 시기장이 엄청 추워요. 그 똑같은 애들이 오빠 입고 막 장갑 끼고 모자 쓰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다들 불쌍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피치 막 뛰세요. 땀을 계속 내면 돼요, 그냥. 뭐 실기장은 이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종목별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한 종목 끝내고 다음 종목 가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기니까 좀 몸이 근육이 풀어지지 않게 스트레칭 많이 해줄 것,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할 것, 내가 갈 대학에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기를 칠 때 사람들 실기하는 거 보세요. 막 제멀판이 미끄럽거나 내가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미끄럽다 그런 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나 실기 아닐 때 앞 사람 거 보고 조금 정보를 모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실기장은 분위기가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다 약간 전우회 같은 게 있어요. 고생해서 왔다 여기까지 그래도 이런 느낌도 있고 교수님들도 되게 분위기 잘 풀어주려고 농담도 던지셨거든요. 저희도 그랬어요. 애들 다 모아놓고 높이 뛰기 하잖아. 야 얘들아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자 네, 이런 이러고. 식으로 생각보다 이렇게 팍팍하진 않아요. 그냥 도착하시면 편안하게 자기 재료 펼치시고 물 뜨러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자리가 한 테이블에 같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싸움으로 자리 싸움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냐? 그냥 뭐야 이러고 그림으로 내가 더 잘 그려 이걸 보여주면 됩니다. 네.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다른 팁은 시계 꼭 챙겨가시고 네. 이건 약간 꼼수인데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소재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 소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천장에 매달아 놓는 경우가 우와. 있어요. 그거를 검은 봉다리로 이렇게 막 칭칭 우와.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빛이 비쳐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그게 의자다 싶으면 핸드폰으로 의자를 엄청 찾아서 자료를 다 찾아보고서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리면 됩니다. 안 보려고 했는데 보이더라고. 예체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부딪힐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진짜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꼭 참고 하세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우리니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결과를 맺기를 기도할게요. 지금 시기가 아마 정시 특강과 겨울 특강을 하는 시기일 거예요. 남들 다 수능 끝나고 놀고 있는데 나는 여기 처박혀서 그림만 그리고 근데 조금만 더 버티세요. 조금만 더 버티고 대학 붙고 나면 결국에 다 추억이잖아요. 열심히 그냥 자기의 길을 가시면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탈을 조금 난 잘할 거다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너 못 갈 수도 있어 해도 나는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자기 세뇌를 거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체력 싸움이에요. 수능 끝나고 그 3개월이 이게 얼마나 길게요? 그 체력 싸움이니까 최대한 건강하게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4번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웃지 마세요.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하는 거 진짜 꼭 빛을 발할 거니까 금쪽 같은 20대 초반 그리고 19세 마지막 굉장히 알차게 진짜 정열적으로 쏟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으니까 정진하십시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열심히 하라. 화이팅!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고생하자 좀만.